오늘 시장 정리해보고 내일장 방향과 속도 한 번에 잡아보는 긴급회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는 두 가지 안건 다루면서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함께해 주신 두 분입니다. 김성훈 KM파트너스 대표, 정택은 미래경제연구소 이사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정말 강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안건부터 만나볼게요. 김성훈 대표가 가져온 안건입니다. 네, 친환경 선박의 방산수주까지 조선주 전망은 올라왔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왔는데요. 오늘 HJ중공업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8배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친환경 선박 수주가 수익성을 크게 이끌었고 또 방산에 대한 모멘텀도 전해졌습니다. 김성훈 대표님, HJ중공업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이 조선주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조선이 좀 주도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줬는데 올해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서 또 한국조선해양을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HJ중공업까지도 어닝에 대한 서프라이즈를 계속 이제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조선사들 대형 상사 중심으로는 실적 발표 대비해서 주가는 소폭 부진한 모습을 좀 겪고 있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보면은 좀 횡보 구간을 조금 길게 이제 이 시세를 뽑아주는 모습은 아직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조선주들의 산업은 수주 잔고하고 또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 이상의 눈높이를 좀 바라보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눈높이를 충족하는 게 당연히 뭐 캐나다의 핵잠수함에 대한 이 한 건에 대해서 이렇게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총 합해서 한 60조 규모의 수주가 될 것이냐 아니냐, 그리고 MRO 미국에 대한 MRO 정비 사업이 연 20조 규모이기 때문에 네.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의 조선주들은 그것에 대한 해당해서 대해서 입찰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K조선하면은 아직까지도 업황 호조,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23년도에 수주한 그런 이 발주에 대한 또 이 어느 정도의 납품이죠. 이제 납품이 이제 실적으로 이어지는 구간에서 들어섰기 때문에 당장의 수주 잔고라든가 실적에 대한 의구심은 별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봤을 때는 뭐 재작년 대비해서 작년 영업이익률이 한 두 자릿수 후반대까지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좀 호재보다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들이 일부 있는데, 중국에서 LNG선 수주가 뭐 연초부터 작년에도 그랬듯이 저가 수주를 미끼로 해서 국내 조선사들의 발주를 좀 더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 28년도 이후에 그런 실적에 대한 의구심들이 일부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당장에 조선업계가 뭐 중국에게 이런 호황 국면에서 단기간에 밀리는 모습은 보여주지는 않겠지만은 수급적인 요소 그리고 펀더멘탈적인 요소를 다 같이 겸비를 해야 지금의 조선사의 이 주가의 흐름이 어느 정도의 납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 마스가 프로젝트에서 빠르게 미국발 LNG 모멘텀들이 이 발주가 빠르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조선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택은 이사님, 올해부터 또 미국을 중심으로 LNG 프로젝트도 시작이 된다고 하고 또 MRO 시장도 열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K조선에 대한 기대감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안에서 조선 대장주를 봐야 하는지 아니면 기자재 쪽을 봐야 하는지 궁금하신데요.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대장 봐야죠. 그러니까 결국 대장이 가야 기자재가 가는 거니까 네. 대장을 먼저 봐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조선이 전반적으로 쉬어가다 보니까 기자재도 마찬가지로 좀 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물론 뭐 하나엔진 같은 일부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기자재도 동반해서 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대장주가 가야 기자재가 가는데 대장주 또 언제 갈 건가? 이게 또 고민이죠. 네. 또 이번 주 와서는 또 코스닥이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제 조방원이 살짝 또 묻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원전 같은 경우 아침에 떴다가 코스닥이 또 뜨니까 또 이제 가라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이렇게 서로 이제 그 두들잡기 식으로 계속 상승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아마 다음 달까지도 아마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뭐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 코스닥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조선족 같은 경우도 분명히 올 거라고 봅니다.
수주와 실적이 담보가 무조건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 바라보게 되면 군안 건조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드사이드 이제 미국 루이지애나 LNG 프로젝트 현재 그 LNG 운반선 수주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텍스트 포트하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재 그 LNG 운반선 발주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수주 소식이 올해 아마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 LNG 운반선보다는 이제 군함 쪽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그 호위함이라도 아마 수주를 받게 된다면 아마 크게 수익성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호위함 얘기하고 있는 그 트럼프함 빼고요. 뭐 호위함만 보더라도 한 4,000톤급이라고 보면 되는데, 최근에 그 울산급 배치3 기준으로 보기에는 3,600톤급이거든요. 근데 네. 이게 이번에 얼마였냐면은 건조병이 7,600억이었어요. 그러면 엔진 운반선이 지금 원화 기준으로 3,700억 정도 된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 순수 이제 한국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엔진 운반선 두 쪽 정도 받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고, 이게 미국제에서 건조하게 되면은 건조다가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군함 건조 소식이 나오게 되면 아마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주도주로 귀환할 때까지만 좀 기다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아무래도 대형주가 가야 기자재 쪽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대형주를 먼저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최근에 시장에서 순환매가 워낙 활발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다시 주도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성훈 대표님, 최근 조선주 줄줄이 실적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실적이 잘 나온 기업 쪽을 봐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 실적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을 좀 기대감을 갖고 봐야 할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고 계세요? 뭐 아까 제가 이제 어떤 언급을 했냐면 HD 한국조선해양이 워낙 서프라이즈인 실적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좀 둔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선 업종도 저는 시가총액이 좀 큰 업종보다는 네. 제가 좀 반대되는 얘기지만 중소형주 중심으로서 매기가 붙을 가능성들이 조금 있다라고 보는데, 네. 왜냐하면 대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아니면은 뭐 자동차 업종은 최근에 조금 조정받았지만 매기가 아예 쏠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실적이 발표돼도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선 기자재 쪽 보면은 오히려 기자재 쪽이 지금 활발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들. 그래서 HJ중공업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영업이익이 무려 824%. 이제 전년비 대비, 전년비가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도 보였지만은 네. 지금 폭증한 수치입니다. 근데 HJ중공업을 매출 비중으로 딱 나눠서 보신다면 건설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가 최근 들어서 조선업종 비중이 그것을 역전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고부가 가치 산업이었던 LNG 산업 중심으로서 HJ중공업이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핵심 가치로 보면은 기존에 굉장히 좀 고대를 많이 했던 MSRA라고 하는 미국 이 해군에 인증이 되는 함정 전비의 자격을 2주 전에 획득을 했거든요. 획득하고 나자마자 121선 반등하고 바로 오늘 같은 경우 실적 발표 때문에 전에 27,000원대의 고점을 뚫었거든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무려 90만 주 이상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적에 대한 근거, 그리고 지금 20조에 달하는 해군 정비 사업에서 H중공업 매출이 2조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한 5%만 가져가도 절반 정도 수준을 가져가는 거라서 굉장히 좋은 하나의 연결고리가 해군 군함 MRO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긍정적인 종목으로는 HJ중공업을 눈여겨보셔라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실적이 탄탄하게 뒷받침되는 종목으로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HJ중공업을 탑픽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영업이익 무려 8배나 증가했다는 점 포인트로 삼아 주셨는데요. 오늘 그래도 7%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보실까요? 일단 지금 탄력이 워낙 좋아서 전에 고점 라인이 34,000원대 라인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한 지금 주가에서 한 20% 업사이드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봐서 1차 목표가는, 단기 목표가는 34,000원 정도를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HJ중공업 가격 라인까지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안건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가 가져온 안건입니다. 미국 의약품 관세 25% 언급, 바이오주 그래도 더 간다 올라왔습니다.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을 겨냥했는데요. 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25%로 늘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의약품이 포함되면서 바이오주의 긴장감이 다시 돌고 있는데요. 정태근 이사님, 이렇게 관세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네. 시장에 그렇게 타격은 좀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의 체력이 좀 많이 올라온 건지, 아니면 바이오가 그만큼 강한 건지 좀 궁금한데요. 올해 바이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뭐 관세 얘기에서도 그러거나 말거나 저러다 말겠지라는 그런 반응이 나왔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업종도 그렇고 종목을 보실 때 이게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어떤 이슈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는데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이오주를 예를 들게 되면은 관세에 집중을 할 건가 아니면은 코스닥 부양에 주목을 할 건가 요 두 개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일단 25% 관세보다는 이제 코스닥 시장의 어떤 부활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코스닥이 어제처럼 오르는 걸 언제 봤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네, 한 어제 4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1000포인트 돌파한 거. 아, 1000포인트 돌파한가요? 돌파한 게 그렇게 되는 거고 그 급등이 나온 건 저도 정말 기억이 날 정도로 정말 오래됐는데 네. 어제 급등 나오게 되면서 보셨잖아요. 어떤 섹터가 가야 코스닥이 급등 나온지는 충분히 봤잖아요.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바이오하고 2차전지가 하니까 거기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힘을 좀 이제 실어주기 위해서 같이 갔는데 결국 2차전지 바이오가 이끌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는 뭐 딴 이슈들이 많긴 하지만 결국 이제 코스닥이 가게 되면은 바이오가 간다. 이런 공식으로 일단은 결론이 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바이오는 코스닥이 가게 되면은 바이오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업종으로 좁게 보게 되면 정책 테마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데 정부에서 아시겠지만은 첫 바이오 펀드 임상삼상 특화 펀드를 이제 3월달 공모 돌입한다는 소식이 나왔잖아요. 네. 이게 결국 정책 테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업종의 어떤 분위기 좀 살려주고 그리고 업종보다 상단에 있는 이제 시장을 좀 바라보게 된다라면은 코스피 5천 특이에서 아시겠지만은 이제 코스닥 3천 달성을 코스닥의 지수 3,000포인트 달성을 또 제안을 했잖아요. 코스피가 5천을 가다 보니까 저 3천도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어제 23일부터 이제 급등이 나온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코스닥이 진짜 만약에 2천까지만 가게 된다라면은 3천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과거에 이제 2000년대 닷컴 버블 때 코스닥 지수가 2,900포인트 넘어서 간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도 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2,000포인트를 가게 되면은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를 가게 되면 50%만 상승이 나오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0포인트에서 이제 3,000포인트를 바라보게 되면 200% 넘게 상승이지만 네. 2,000포인트만 올려놓게 되면은 2,000포인트, 3,000포인트는 50%만 가면은 정말 이제 작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진짜 2,000포인트가 관건이라 생각이 들고 거기 가게 되면은 바이오 뭐 코스닥이 3,000포인트 가지 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코스피 5천, 코스닥 3천 이게 아마 이재명 정부 내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5,000포인트도 에이 설마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결국 갔잖아요. 그래서 아마 3,000포인트 같은 경우도 막 설마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짜 코스닥이 이번 주 그리고 다음 달 랠리가 나오게 되면서 2,000포인트에 가까이지게 된다라면은 3,000포인트 이렇게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앞서 설레발로 좀 앞서 가보자면은 또 그런 게 있어요. 5,000포인트, 3,000포인트 만들고 난 다음에 금투세 도입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도 살짝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마 이재명 정부의 어떤 지시가 랠리의 어떤 끝자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그거는 추후에 뭐 걱정이 될 부분이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각자 종목들도 매력이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코스닥 시장이 가게 되면은 바이오가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어제 오늘 시장에서 충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바이오 그러니까 시총 상위 그러니까 시총이 높은 바이오 중심으로 해서 관심은 좀 계속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코스닥의 상승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이렇게 코스닥이 오르면 바이오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성훈 대표님, 바이오 안에서도 또 임상 관련하는 기업이 있고 또 작년에 강했던 비만 치료제도 있고 CDMO 쪽도 있는데 이 안에서 좀 어떤 기업 위주로 주목하고 계십니까? 뭐 어느 분한테도 여쭤봐도 똑같은 대답일 텐데 저도 네. 똑같은 대답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고 바이오는. 네. 근데 그래도 제가 순위를 좀 매긴다면 개인적으로는 글로벌 이제 이 제약 시장의 최대 이제 격전지가 됐죠. 비만 치료제 시장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라고 네.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이번에 이제 그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이 이제 시중에 출시가 됐는데 원래는
월 20만 원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네. 뭐 가입자의 할인 프로그램, 뭐 보험 이런 걸 적용해서 본인 부담금이 최저치로 월 3만 원대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줄어들었네요. 네, 그래서 2주간의 판매를 보니까 지금 처방건이 18,000건으로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어서 네.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맞는 주사 제형보다 10배 이상의 규모로 속도가 켜지고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도 아마 시가총액 지금 코스닥 상위에서 제일 눈에 띄는 바이오주를 선택하라면은 3,000당 제약이 굉장히 빠르게 주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네. 아마도 그런 경구용 치료제라든지 아마도 비만 치료제 시장이 워낙 커짐에 따라서 사실 에로와 관련돼서 종목들도 되게 많고 굉장히 매력적인 앞서서도 뭐 ABL 바이오 말씀을 하셨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술 이전 때 막 1조 규모가 아니고 막 3조까지 규모가 커지면서 이 에로를 터뜨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그런 종목들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봐야 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은 굉장히 좀 그 하나를 따내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또 난관이 많이 이제 부딪히겠지만 이 경구용 치료 시장은 하나만 개발되면 이 확산 속도가 대중들의 이 니즈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네. 뭐 이뻐지려는 욕구, 살 빠지려는 욕구들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누구나 있잖아요. 그쵸. 예, 살이 안 찜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는 그런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성장하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아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저기 이사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을 좀 동의합니다. 지금은 제약주는 사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서 7종목, 코스닥 7종목이 다 제약 바이오주거든요. 네. 그 정도로 캐파, 시총이 커졌다라는 점. 그래서 코스닥 150으로 패시브 자금만 들어오더라도 자연스럽게 커지는 구조가 바로 제약 바이오주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바이오는 무조건 갈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안에서도 비만 치료제 시장 커지고 있는 만큼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이렇게 선수작 시대를 맞이한 만큼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금 어떤 종목 들어가야 하나 고민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들어갈까요? 맞아요. 바이오가 사실 다 위치가 높아서 고민이 많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전고 좀 돌파하면서 신고가 만드는 종목들을 우선으로 관심 가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ABL 바이오가 그런 케이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BBB 셔틀 플랫폼 요게 이제 대표적인 어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노바티스가 중국 기업 쪽에서 BB 셔틀을 도입을 하게 되면서 이 플랫폼에 대한 가치가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고 있다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네. 아마 그것 때문에 어제 급등의 어떤 힘을 좀 실어준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ABL 바이오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셔틀 플랫폼 어떤 플랫폼 기술을 보게 되면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래바디 B 그리고 그래바디 T라는 플랫폼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두 플랫폼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그 파이프라인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아마 부각이 될 겁니다. 바이오가 하게 되면은 결국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플랫폼 가치, 신약 가치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바디 B 같은 경우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그 ABL301 이게 이제 파킨슨병 치료제 임상 후보 물질인데 네. 이게 2022년도에 이제 그 JP 모건 헬스케어에서 산업비 쪽으로 기술 이전을 했었고 이게 미국에서 일상이 완료가 되고 난 이후에 후상 임상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도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 또 상승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제 그래바디 T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자막이 나오는 ABL001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건 이제 컴퍼스 테라피틱스 쪽으로 이제 기술 이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2차 치료제 2-3상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올해 상반기에 이제 무진행 그 생존율 그리고 전체 생존율 같은 핵심 지표들을 포함해 가지고 임상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ABL 바이오 어떤 주가 상승 힘을 또 실어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차트도 한번 좀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그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 달 이후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래쪽으로는 17만 5천 원 정도 그리고 위쪽 같은 경우는 21만 원 정도 박스권 흐름이 지금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은 어제 이제 이 21만 원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새로운 가격대로 진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일단 따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따라가야 되고 어제 못 따라갔다라면은 이제 오늘 같은 날 일단 발이라도 들여놔야 이 바이오가 상승할 때 조금 이제 덜 이제 소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BL 바이오뿐만 아니라 ABL 바이오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운영사들 ETF에 ABL 바이오가 싹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ABL 바이오는 무조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난 종목 선택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ABL 바이오가 포함이 되어 있는 ETF 하나라도 한번 참여를 해보게 된다라면 시장에 소외가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바이오를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에서 코스닥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코스닥 쪽 가게 된다라면은 2차 전지가 됐던 바이오든 ETF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의 탑픽 종목 ABL 바이오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플랫폼 가치가 오르면서 재평가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오늘 이렇게 섹터에 대한 이야기부터 탑픽 종목까지 선정해 봤습니다. 오늘 긴급회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